전라남도가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 나눔 행복상자 만들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인 나주혁신산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재 산책 이 시간에는 때묻지 않은 천년고찰, 곡성 태안사로 안내합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병원 서비스 실버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민배려 시책에서는 농어촌 어르신 마을 방문 교통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100일간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지원하는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도와 각 시군에서 운영되며 전기와 수도, 가스 단전 가구와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재점검합니다. 특히 사망과 실직, 질병, 부상과 화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등 구직 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 나눔 행복 상자 만들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행복 상자는 샴푸, 네이 치약 등 생활 필수품 10여 종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비용은 전라남도 공직자들이 매달 1,000원 미만의 봉급 자티류를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200개의 행복 상자는 보성군과 나주시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인 나주혁신산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학융합지구는 산단의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5년간 나주혁신산단은 국비와 도비 등 모두 323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신산업 융합벨트로 조성됩니다. 목포대와 도립대 관련 학과가 이전에 산업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갖추게 되며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 맞춤형 교육, 근로자 문화복지 사업 등 산단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병원 서비스 실버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환한 미소로 병원을 찾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엄양근 이예순 할머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업무를 맡고 있는 실버 코디네이터입니다. 하루에 2시간, 월 49시간을 근무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전남노인 취업교육센터의 실버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이곳에 취업했습니다. 6시간씩 3일 동안 18시간 교육을 받는데 실버 코디네이터 인성지도를 비롯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호화, 응대기술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미도 있네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불러줘서 그래도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보람도 있고요. 이렇게 제2의 인생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보니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노시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교육을 마치면 2인 1조로 노인 이용률이 높은 지역의 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됩니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가 단순 가공, 생산, 청소, 경비 직종처럼 허드렛 일이나 젊은 층들이 기피하는 직종 위주였다면 이 직종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차별화됩니다. 건강한 노인 인구는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반면 취업할 수 있는 직종과 분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 시대의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재취업과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건강한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인 실버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과정은 어르신 취업 문화에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이은철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어촌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을 찾아가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어르신 마을 방문 교통교육에 대해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에게 듣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작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인해 417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인지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부터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함께 농어촌 마을을 방문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강사 40여 명이 350여 개의 경로당과 마을 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9,700여 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길을 건널 때 주의할 점을 비롯한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농기계 안전수칙 등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도내 어르신들께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은 눈길 머무는 곳, 발길 닿는 곳마다 유서 깊은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산책 이 시간에는 때묻지 않는 천년 고찰, 곡성 태안사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빛이 완연한 산길을 따라 태안사로 향하다 보면 계곡을 건너는 다리, 능파각을 만나게 됩니다. 능파각은 계곡 양쪽에 있는 자연 안반 위에 기둥을 세운 정면 한 칸, 측면 세 칸의 겹쳐마 맞배지붕 다리 건물입니다. 능파각을 지나 태안사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운치가 있는 멋진 숲길입니다. 절집으로 드는 숲길은 청량한 산림욕을 선사합니다. 일주문으로 이어지는 계단길은 유연한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일주문은 화려한 단청과 기둥 상부 용모리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일주문으로 들어서면 부도밭이 보입니다. 여기저기에 무심한 듯 놓인 부도와 부도비는 섬세한 세부 조각에서 풍부한 예술적 기운이 느껴집니다. 부도밭 앞쪽에는 새로 만든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3층 석탑은 고친 부분이 많지만 고려 초기 석탑의 특징인 균형감과 조형미가 돋보입니다. 연못을 지나면 경내가 펼쳐지는데 태안사는 곡성의 절집 중에서 으뜸으로 꼽힙니다. 한때 화엄사와 송강사까지 말사로 거느린 대찰이었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태안사의 가장 높은 터에 있는 적인선사 부도와 부도비를 만나게 됩니다. 넓은 기단 위에 세워진 적인선사 부도는 단아한 아름다움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태안사에 있는 바라는 소뚜껑 모양의 타악기로 두 짝으로 되어 있는데 지름이 92cm, 둘레가 3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큽니다. 또한 동종은 세조 때 만들었는데 종이 깨져서 선조 14년에 다시 만든 것입니다. 태안사는 이름 그대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클 때 편안한 자 태안사입니다. 그림 같은 산사의 풍경이 펼쳐지는 태안사. 알려지지 않아 더욱 신비롭고 소박하지만 볼수록 매력적인 정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종 뉴스 정혜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5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는 전남 수출탑 및 유공포상 전수식이 14일 목포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7억 불 수출탑을 수상한 한국바스프 주식회사를 비롯해 17개 수출기업이 수출탑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고 수출기업 임직원 17명도 무역진흥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포상을 수상했습니다. 제310회 전라남도 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4일 폐회했습니다. 4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도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및 금년 제3회 추경예산 심사, 조례 재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소관 부서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6건을 가결했으며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고 2016년 정리추경안과 조례 개정안 등 69개의 안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128일간의 올해 의사 일정을 지난 14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한 해 279개 기업과 2조 9,424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으로 9,309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14일 도청에서 2016 전라남도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올해의 투자유치 업무를 총결산하고 만전식품 주식회사 등 12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우수 9개 시군, 기업 및 유공자 17명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도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등 AI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동지문화 풍습을 재현하기 위한 동짓날 민속체험 행사를 오는 18일 개최합니다. 전남 여수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잇는 해상교량의 명칭이 팔령대교로 확정된 가운데 27일 개통합니다.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조선업종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 폐배기바지 음식조리사 무료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라남도가 2017년 농촌 청년사업과 양성사업 참가자를 내년 1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현지 판촉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귀농귀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여 상담, 귀농복덕방, 장목선택 지원 등
종합적인 귀농시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에서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위생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